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 사일로에서 프로덕트 디자인을 하고 있는 김희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외국인의 토스 사용성을 개선하면서 새로운 고객군에 대해서 알아갔던 과정, 문제를 정의한 과정, 또 외국인 고객의 경험을 설계할 때 유의할 점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제 소개고요. 작년에 토스에서는 외국인 고객을 위한 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는 외국인 고객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을까요? 최근에 한국에서 출산율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실 거예요. 그와 반대로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의 비중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 길거리만 돌아다녀 봐도 알 수 있죠. 토스의 비전은 누구에게나 쉽고 상식적인 금융을 만드는 것인데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쉽고 상식적인 금융을 만들기 위해 저희 팀이 신설되게 되었어요. 먼저 우리는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고객에게 집중하기로 결정했어요. 저희 사일로의 목표는 토스를 이용하는 모든 외국인 고객의 경험을 책임지는 것이었는데요. 팀은 작년에 신설되었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45만 명의 외국인들이 토스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고객을 250만 명 정도로 계산했을 때 45만 명이면 벌써 꽤 많은 숫자인데요. 그 이유는 비대면으로 외국인이 통장을 만들 수 있는 최초의 인터넷 전문 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꼭 은행에 방문해야지만 통장을 개설할 수 있었던 외국인에게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통장을 개설한다는 점이 토스를 찾게 된 포인트 중 하나였었어요. 하지만 외국인이 토스를 가입해서 잘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외국인 고객만 집중해서 살펴볼 여유가 지금까지는 없는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아직 외국인을 위한 데이터도 잘 심겨져 있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또 외국인 고객을 인터뷰하려고 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감도 잘 잡히지 않았었고요. 외국인 사일로가 처음 생겼을 때 팀 구성은 저 혼자뿐이었었는데요. 그 시절 제가 처음 했던 것은 각종 커뮤니티, 그룹챗 등을 찾은 것이었어요. 고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주 러한 의견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앱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의 금융생활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외국인이 만들기 쉬운 은행은 어디인가요? 인증해서 이름을 잘 입력했는데 다음으로 안 들어가요. 토스뱅크에서 돈을 입금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등 커뮤니티에서 서로 답을 주고받는 것을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자주 올라오는지 해결하지 못하는지 등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찾았던 방법은 그동안 쌓여있던 외국인 CS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외국인 전담 사일로는 없었지만 외국인 고객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온 문의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앱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CS팀에 요청드려 최근 1년 동안의 외국인 문의를 전부 받아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라벨링해 나갔는데요. 이 라벨링을 CS팀과 공유드렸고 앞으로도 같은 기준으로 분류해 주시도록 요청드렸었어요. 데이터가 없던 시절에 달에 한 번씩 미팅을 진행하면서 각 라벨의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트래킹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해결 안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팀이 점차 만들어지면서 가장 먼저 저희는 고객을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처음에 사용자 인터뷰를 할 때에는 너무나도 광범위한 외국인 고객군을 어떻게 알아가야 할지 막막했었어요. 그래서 고객을 토스 사용 고객과 토스 미사용 고객으로 나눠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점차 인터뷰를 반복할수록 고객의 비자 타입에 따라서 다른 생활 반경의 특성이 나타났고 또 국적에 따라서 금융생활이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초기에는 하나의 큰 그룹처럼 보였던 외국인 고객이 점점 세부적인 특성과 그룹으로 구분되어 보이기 시작했죠. 인터뷰 경험이 쌓여갈수록 각 고객군에 맞는 맞춤형 설문지를 만들 수 있었고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또 토스 앱 내에 문제를 찾아야 했기에 토스 앱 사용성 테스트 UT라는 것을 진행했는데요. 총 30여 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스 앱 주요 퍼널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진행할 때마다 매번 다른 이슈가 발견되어서 정말 혼돈의 카오스였었어요. 토스 가입부터 통장 개설하는 것까지 전체의 사용 경험을 다 관찰했었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 발생한 이슈라서 제가 맥락을 전혀 모르더라도 일단 발견되는 문제가 있으면 전부 백로그에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어요. 이 모든 리서치들을 통해서 외국인 사일로의 6개월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총 3가지로 설정하였어요. 먼저 기존 앱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외국인들을 위한 새로운 금융 피처를 붙이고 그 그로스를 통해서 더 많은 외국인들이 토스를 사용하게 하려는 계획이었었어요. 오늘은 그중 가장 기반이 되는 작업인 다국어 지원에 대한 이야기와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은 이런 화면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읽으실 수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커뮤니티나 UT, CS 분석을 통해서 외국인 고객에게 가장 크게 드러났던 문제는 언어였었어요. 안 그래도 어려운 금융이라는 도메인에서 잘 알지 못하는 언어로 되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기능이더라도 선뜻 사용하기 어렵다고 느낄 거예요. UT에서 외국인 고객들이 언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화면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이거를 캡처해서 번역 앱에 돌리고 그리고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토스를 돌아와서 제가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선택 과정들을 반복을 하다 보면 아무리 간단하게 설계한 퍼널이더라도 더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겠죠. 너무나도 당연했던 우리의 언어가 허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어로만 되어 있던 토스를 다국어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어요. 가장 첫 번째로 선정된 언어는 영어였어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집중했던 것은 기존의 배포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늦어지거나 딜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는데요. 배포에 영향 없는 빠른 번역을 위해서 AI 번역을 사용했고 이를 리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UX 라이팅 팀과도 협업하여 기존의 한국어 라이팅 프린시플처럼 영어에 맞는 새로운 라이팅 프린시플을 만들었어요. 특정 단어가 항상 일관되게 번역될 수 있도록 금액, 날짜, 시간, 전용 어휘집에 대한 룰을 만든 것이죠. AI가 학습하면서 점점 더 자연스럽고 정확한 번역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훈련시키고 있는데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기존에 토스에서는 고객님을 부를 때 친근함의 표현으로 고객님 대신 김토스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는데요. 다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영어 문화권에서는 이를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you로 표현하거나 생략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서 어휘집에 포함하게 되었어요. 또 고객에게 언어로서 어떻게 경험되면 좋을지 설계하였는데요. 앱 안에 있는 모든 언어들을 각각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어떤 카테고리는 번역을 진행하는 게 좋을지, 어떤 카테고리들은 번역을 하지 않는 게 좋을지, 어떤 카테고리들은 음역 번역을 진행하고 한국어와 함께 노출하는 것이 고객에게 더 명확하게 전달될지 등을 결정했습니다. 또 고객이 언어 설정할 때의 경험을 설계했어요. 화면에서 언어를 바꾸는 선택을 할 때 타이틀과 CTA가 언어가 번역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만들었죠. 이렇게 세심하게 다국어 지원을 한 결과 다국어 지원을 하는 것만으로도 같은 퍼널의 전환율이 6%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어요. 같은 가치를 전달하는 화면을 언어 지원만으로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던 거죠. 그 효과는 기기 언어를 영어로 사용하고 있는 유저의 리텐션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영문으로 토스 앱을 사용하고 난 고객의 리텐션이 전에에 비해 약 3배가량 상승했었어요. 현재 영어, 다국어 지원은 대부분 완료되었고 더 많은 언어 그리고 더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다국어를 지원하고 눈길을 돌린 곳은 액티베이션 퍼널이에요. 가입하고 시작하는 퍼널을 액티베이션 퍼널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 퍼널은 금융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퍼널 중 하나인데요. 바로 고객을 분별하고 가입시키는 퍼널이기 때문이죠. 외국인과 내국인의 통과율이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구간부터 시작했습니다. 총 2가지 구간이 있었는데요. 1원 인증 구간과 외국인 등록증을 찍는 OCR 구간이었어요. 모든 퍼널에서 외국인들의 가장 첫 번째 어려움은 바로 이름이었었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저희는 같은 이름 필드로 외국인과 내국인의 이름을 받고 있었어요. 경우의 수가 많지 않았던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의 경우의 수는 정말 다양했었어요. 일단 글자 수도 확연히 차이가 났었고요. 외국인의 이름에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문자로 된 것도 있고 소문자로 된 것도 있고 띄어쓰기도 있었고, 그리고 사이에 하이픈이 들어가는 경우도, 이름을 입력해 달라고 했을 때 만약 데이비드 토스 스티븐스라고 한다면 데이비드라고도 토스라고도 입력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이름은 외국인 등록증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었는데요. 외국인 등록증에는 3가지 종류가 있었고, 그 중에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에는 한국어 이름과 영문 이름이 병기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아까 많은 케이스와 더불어 외국인이지만 이름이 한국어인 경우도 영어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외국인 고객분들은 이름 필드 하나를 보고 한국어 이름을 써보기도 하고 띄어쓰기를 넣어보기도 하고 대문자 소문자를 바꿔가면서 계속 다른 시도를 하고 계셨었는데요. 제가 UT에서 만났던 사례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중국인 대학생분이 이름 입력 단계에서 김제니라고 입력하시고 에러를 마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이름을 썼냐라고 여쭤보니까 이 토스 앱은 한국의 앱이고 한국어로 물어보고 있고 키보드도 한국어로 써 있어서 당연히 한국어 이름을 써야 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김제니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온 이름인지 여쭤보니까 교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당연해 보이는 한 칸의 이름 입력한도 외국인 고객에게는 꽤 큰 장벽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고객이 최대한 고민하지 않게끔 하자. OS에서 이름 자동 완성 기능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외국인 사용자분들도 이 이름 필드에서 자동 완성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계셨는데요. 문제는 자동 완성이 전혀 다른 이름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드를 제거해 봤더니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름을 입력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졌어요. 사용자에게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추가한 기능이 결국은 혼란을 주고 있었던 사례였죠. 다음으로 진행한 이름 입력 화면의 개선을 소개할게요. 하나의 이름 입력 필드를 보고 어떤 이름을 입력해야 하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문 이름과 한글 이름 필드를 분리해서 가이드했어요. 그리고 외국인 등록증에 있는 이름을 입력해달라고 기준을 명확히 안내했어요. 그 결과 회원가입 성공률이 3.6%나 증가했어요. 회원가입에서 3% 증가가 얼마나 큰 변화인지 다들 아시죠? 이거는 작은 변화였지만 고객의 고민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사례였었어요. 또 외국인 사용자의 이탈이 컸던 1원 인증 구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처음에는 저희 팀은 외국인이라서 1원 인증이 낯설 거야 라는 단순한 가설을 세웠었는데요. 하지만 인터뷰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토스를 찾은 외국인 고객들은 한국에서 이미 계좌 개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1원 인증 개념을 알고 계셨었어요. 그러면 왜 이곳에서 외국인 이탈이 많았을까요? 바로 은행 앱에 있었는데요. 1원 인증 번호를 확인하려면 다른 설치된 은행 앱을 통해서 입금 내역을 확인해야 했는데 그 절차에서 이탈이 많았던 거예요.
외국인 유저를 UT를 하다 보니 실제로 한 분이 이 구간에서 갑자기 앱을 내려놓으시더니 어디론가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트북을 켜셨는데 그분은 뱅킹 서비스를 PC로 이용하고 계셔서 확인하려면 PC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었죠. 그래서 이런 인증 퍼널만 제공하던 것에서 앱 내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통과하는 방법을 추가했어요. 모두가 은행에 로그인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결과 비밀번호 인증을 선택한 고객이 약 70% 정도 되었고 최종 가입 성공률도 25%나 상승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토스를 사용하는 고객이라면 당연히 다른 은행 앱도 깔려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된 사례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외국인 등록증 인식 퍼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외국인 등록증 이미지 속에 있는 글자를 인식해서 본인을 확인하는 퍼널을 OCR 퍼널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요. 이 OCR 구간의 데이터를 보니까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OCR의 앞쪽 퍼널에는 내국인의 이탈이 훨씬 높았고 신분증 인식 단계에서는 외국인의 이탈률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었었어요. 이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외국인 고객분들은 외국인 등록증을 거의 항상 소지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었죠. 실제로 인터뷰에서도 한국에서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항상 들고 다닌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외국인 등록증도 있고 정보도 정상인데 퍼널을 통과하지 못하는 외국인 고객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게 내가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시도를 하게 되고 무려 5번 이상 실패한 끝에 이 화면을 만나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 화면은 당연하게도 아무도 안 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용성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던 화면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오류를 반복해서 마주치는 고객이 최소한 CS 센터를 통한 검증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진입 경로를 추가했어요. 완전히 막히는 구간, 즉 데드엔드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었죠. 또 외국인 등록증은 주민등록증에 비해서 학습량이 적다 보니까 OCR 인식 정확도가 낮았었는데요. 그래서 촬영을 한 이후에도 정보가 누락되거나 정확하게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었어요. 기존에는 바텀 시트로 가볍게 정보들을 확인하던 것을 외국인 고객들을 위해서는 화면을 풀페이지로 확대하고 각 필드에 맞는 외국인 등록증 이미지를 상단에 배치해서 고객들이 한 번 더 인식된 정보를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바꿨어요. 작은 개선이었지만 인식 오류로 인한 불필요한 이탈을 막을 수 있었던 사례였었어요. 이렇게 작은 실험들을 하나하나씩 쌓아 나가며 6개월이 지났는데요. 팀이 처음 시작할 때쯤에는 거의 20% 가까이 차이 나던 퍼널 통과율이 현재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세심한 인터뷰들을 통해서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문제를 다시 보고 또 다시 본 결과 외국인만 겪고 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UT에서 만났던 한 외국인 고객분의 말을 빌려 이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내 이름마저도 모르는 삶 같아요. 이 한마디가 너무너무 슬프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평생 당연했던 내 이름도 당연하지 않은 한국에서의 삶이 드러나는 말이었었는데요. 저희는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이 내가 외국인이라서 금융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더 깊이 관찰하고 더 끈질기게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